흑사병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패스트균이 옮겨져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1894년 프랑스의 세균학자 알렉상드르 예르생이 쥐벼룩이 흑사병의 매개체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고, 패스트라고도 부르는 흑사병은 코로나19, 천연두, 에볼라 등과 함께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1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패스트라는 이름은 라틴어 페스티스에서 따왔는데, 원래 이 단어는 전염병이라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흑사병의 악명이 엄청나다 보니 흑사병만을 뜻하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영어로는 흑사병을 플레이그라고 칭했는데, 이 단어조차 역병이란 말 자체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돼버렸으니 흑사병이 어느 정도로 참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흑사병을 일으키는 패스트균은 원래 토양 속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운동성은 딱히 없지만 조건에 따라 변형하기 쉬운 세균입니다. 얘네들은 쥐나 비버 같은 야생 설치류를 감염시키는데, 이때 쥐의 몸에 기생하고 있던 벼룩들이 세균에 오염된 쥐의 피를 빨아먹으며 감염이 됩니다. 균에 오염된 벼룩들은 야생 쥐에서 인간의 집에 사는 집쥐나 곰쥐로 옮겨 기생하며 패스트균을 마구 뿌려댔고, 감염된 벼룩에게 물리거나 감염된 쥐의 오줌, 치액 등을 통해 인간에게도 최종적으로 전염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전염되는 아주 악질적인 세균으로 패스트균에 감염된 환자가 기침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흑사병은 림프절 흑사병, 폐흑사병, 그리고 폐혈성 흑사병으로 나뉘는데, 림프절 흑사병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흑사병으로 사람 간에 전염되는 것이 아닌 벼룩을 매개로 전파됩니다. 일반적으로 2일에서 6일의 잠복기를 거쳐 오한, 고열,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폐흑사병은 흑사병에 감염된 환자나 동물의 기침이나 체액, 배설물 등에 있던 패스트균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갔을 때 발병하는데, 3일에서 5일의 잠복기를 거쳐 마찬가지로 오한, 두통 증상이 나타나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폐렴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흑사병 감염 환자의 가래에는 패스트균이 다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폐혈성 흑사병은 패스트균이 혈액에 침투했을 때 발병하는 가장 악질적인 케이스로 피부가 검은빛으로 썩는 듯한 증상을 보이는데, 이 증상 때문에 패스트균에 감염된 질병이 흑사병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병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 지금까지 발견된 전염병 중 사람을 가장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한 병이라고 하는데, 급성 패스트로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창 흑사병이 기승을 부릴 땐 흑사병으로 사망한 남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친구 2명과 임종을 지키는 신부, 그리고 고인의 시체를 옮긴 사람까지 총 4명이 바로 다음날 흑사병으로 사망했다는 전설까지 있습니다. 흑사병이 악명을 떨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중세 흑사병입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였으나 중세 흑사병이란 대역병이 휩쓸고 간 후 15세기 3억 5천만 명으로 줄어 최소 1억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흑사병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특히 1348년부터 1350년까지 3년 동안 최고조에 달하여 유럽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흑사병으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사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까지 모두 합하면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흑사병이 유럽까지 전파된 경로에는 여러가지 추측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몽골의 지배하에 있던 중앙아시아로부터 시작되어 동유럽의 해상 교역로를 따라 유럽 전역에 퍼졌다는 설입니다. 1347년경 흑해에서 출발한 12척의 배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 도착했는데, 배 안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대부분 사망한 상태였고, 남아있는 생존자 역시 온몸에 검게 변한 피부를 보이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이 역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채고 항구에서 떠나도록 명령했으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역병은 이미 퍼져버렸고, 마을 주민들 역시 죽은 선원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죽어갔습니다. 역병은 순식간에 시칠리아 전체로까지 퍼졌고, 역병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제노바와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전역으로 흑사병은 퍼져나갔습니다. 뒤이어 1347년 말 프랑스 마르세유에도 흑사병 감염이 보고되었고, 마르세유에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힘썼으나 실패하여 결국 흑사병은 프랑스 전 지역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이후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에까지 흑사병은 퍼져나갔고, 1349년엔 섬나라인 영국에까지 퍼져 몇 개월 만에 영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흑사병은 유동인구가 적은 북유럽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유럽 전역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렸고, 1351년 수천만 명 이상이 죽고 나서야 진정되었습니다. 치료법이 개발되어 진정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 전염이 더뎌지면서 진정된 것입니다. 이때 한 사이비 종교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흑사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다라고 외치며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는 자해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때 이들의 피가 거리 곳곳에 퍼지며 흑사병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중세 흑사병의 큰 폭풍은 지나갔지만 이후 19세기까지도
이후에도 흑사병은 유럽 사람들을 꾸준히 괴롭혔는데 이때 새에 부리가 달린 가면을 쓴 의사들이 등장합니다. 역병 의사나 흑사병 의사라고 불리는 이들은 루이 13세의 수석 의사였던 샤를 드 로름이 발명한 괴상하게 생긴 가면과 복장을 한 채 환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까마귀같이 생긴 가면은 일종의 방독면인데 부리 안쪽에 말린 꽃과 허브, 향신료 등을 담아 악취로부터 보호해주고 안경과 같이 앞을 볼 수 있는 유리눈이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밀랍을 덧바른 외투를 걸치고 환자들과 신체 접촉을 피하며 진찰을 하기 위해 지팡이를 늘 소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유럽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을 떨쳤는데 이집트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상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에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1347년부터 1349년 동안 이집트의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17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유럽의 흑사병은 끝이 나는 듯 했으나 19세기 중반 아시아를 중심으로 또다시 역병이 터져나옵니다. 3차 대역병으로 불리는 아시아 흑사병은 인도에서만 1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총 5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아시아를 방문한 유럽인들이 감염되어 또다시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안심하고 있던 유럽은 또다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흑사병이 전파되어 고려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고려의 29대 왕인 충무광도 비슷한 시기에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흑사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최소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는 추측이 있는데 그나마 고려가 유럽에 비해 도시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적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이후엔 위생이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선 더 이상 보기 드문 질병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질병은 아닙니다. 병 자체는 의외로 단순하기 때문에 겐타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사이클린, 레버플록사신, 클로르암페니콜 등 항생제를 투여하여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병의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폐혈증이 진행하게 되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5일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선 발병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사율이 10% 정도지만 의학시설이 미비한 후진국에선 아직도 5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2012년 미국에서 길고양이에게 물려 감염된 소식도 보고되었는데 고양이의 사체에서 패스트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물린 남성은 혼수 상태에서 극적으로 회복하였으나 흑사병으로 인해 검게 변해버린 손가락과 발가락을 모두 절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2010년대 이후로 마다가스카르, 몽골, 콩고 민주공화국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아직도 종종 나타나고 있고 위와 같은 흑사병 유행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엔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외출 후에 꼭 손을 씻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